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 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의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명령을 하는지 당의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 휴게 시간, 휴가, 근무 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의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직접 고용 의무 규정의 입법 취지. 직접 고용 의무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 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 감독이나 처벌과는 별도로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의 사법관계에서도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근로자 파견의 상용화, 장기화를 방지하면서 파견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파견 사업주의 변경과 직접 고용 의무. 파견법 제6조 2 제1항의 직접 고용 의무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 기간 제한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 감독이나 처벌과는 별도로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의 사법관계에서도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근로자 파견의 상용화, 장기화를 방지하면서 파견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할 목적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 관계 및 이에 따른 법적 효과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내용이 파견 사업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적용 요건으로 파견 기간 중 파견 사업주의 동일성을 요구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사용사업주가 파견 기간 제한을 위반하여 파견 근로자에게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 기간 중 파견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고용 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직접 고용 의무 발생 후 파견 사업주로부터 사직이나 해고를 당한 경우 직접 고용 의무 여부. 파견법상의 직접 고용 의무 규정의 내용과 개정경과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직접 고용 의무 규정은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 관계와 이에 따른 법적 효과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파견 사업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위와 같은 법률 관계의 성립이나 법적 효과 발생 후 파견 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것을 효력 존속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 직접 고용 의무와 관련된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파견 근로자의 명시적 반대 의사 표시의 의미. 파견법 제6조 2 제2항은 당의 파견 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접 고용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직접 고용 의무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그 규정들이 파견 사업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의 파견 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란 근로자가 사용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반대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당의 파견 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용사업주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결정과 파견 근로자의 직접 고용 청구권. 직접 고용 의무의 예외 규정을 둔 이유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여 회생 절차가 개시된 사용사업주에 대하여도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직접 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업의 효율적 회생을 어렵게 하여 결과적으로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파견 근로자의 고용 한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정책적 고려에 바탕을 둔 것이다. 파견법 제6조 2 제2항에 따라 사용사업주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은 후에는 직접 고용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에 직접 고용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회생 절차 개시 결정으로 인하여 직접 고용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사용사업주의 회생 절차가 종결되면 파견 근로자는 그때부터 새로 발생한 직접 고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직접 고용 의무 위반의 효과. 1. 직접 고용관계의 성립. 파견법 하에서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사용사업주는 직접 고용 의무 규정에 의하여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가름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한다. 고용의사표시 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 직접 고용 의무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을 위반하여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 파견의 상용화, 장기화를 방지하고 파견 근로자의 고용 한정을 도모할 목적에서 행정적 감독이나 처벌과는 별도로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의 사법관계에서도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라는 법정 책임을 부과한 것이므로 직접 고용 의무 규정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에는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됨이 타당하다. 2. 직접 고용관계 성립 시까지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의 청구.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 근로자가 사직하는 등으로 근로 제공을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 고용 의무 발생일부터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했더라도 파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파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파견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파견 근로자 직접 고용 시 고용의 형태. 1.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A, 제1항의 직접 고용 의무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는 직접 고용 의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2. 예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와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다만 파견법 제6조 2, 제2항에서 파견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접 고용 의무의 예외가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파견 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고용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희망하였다거나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 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대부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어 파견 근로자로서도 애초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체결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 등과 같이 직접 고용관계에 계약 기간을 정한 것이 직접 고용 의무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목적을 잠탈한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가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3. 특별한 사정이 없이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효력. 따라서 직접 고용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면서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직접 고용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근로계약 중 기간을 정한 부분은 파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파견법의 강행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과 손해배상 청구.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 기간 중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 파견 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의 공제 여부.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파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손익상계로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때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이 원인이 되어 파견 근로자가 얻은 이익은 파견 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 등의 전액이므로 그 전부를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지. 파견 근로자가 사용 사업주에 대하여 일부 임금 항목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였다고 하여 그와 동일하거나 동종인 파견 사업주의 임금 항목만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파견 근로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득은 사용사업주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퇴직금은 후불 임금의 성격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과 공로보상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발생 시점과 산정 방법도 임금과 다르므로 파견 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파견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은 그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향후 사용사업주에게 퇴직금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때 비로소 공제할 수 있을 뿐이다.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과 손해배상 청구.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 기간 중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증명사항.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 고용 의무 발생 후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파견 근로자는 근로의 미제공이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 해당 기간 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파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인지는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와 경위, 그 사유에 관한 파견 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과 손해배상 청구. 근로 제공 중단이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 파견법에 따른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현실적으로 고용하고 있지 않은 동안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의 해고, 파견 사업주 변경 과정에서의 고용관계 미승계, 파견 사업주의 정년 도과 등 파견 사업주나 사용 사업주에 의하여 사용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로 제공 중단은 사용 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사용 사업주가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파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달리 볼 수 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연차휴가 일수의 증명.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 고용 의무 발생일부터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간 중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파견 근로자는 손해배상의 일반 원칙에 따라 손해를 증명할 책임을 부담함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공제한 보상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 일수를 증명하여야 한다.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사용사업주에게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방법. 이때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는 청구기간 중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의 근로를 제공하며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가 있다면 이에 따르고 이를 확인할 수 없거나 청구기간 중 사용사업주에게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기간 전에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의 근로를 제공하여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 해당 파견 근로자와 같은 종류,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들이 청구기간 중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간접사실로 증명하면 충분하다. 파견 근로자가 직접 고용되었다면 사용사업주로부터 사용 촉진을 받았을 것과 그럼에도
자발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히 인정되는 경우, 다만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관련 근거 규정의 내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 시행 실태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파견 근로자가 직접 고용되었을 경우 위 제도에 따라 사용사업주로부터 사용 촉진을 받았을 것과 그럼에도 자발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견 근로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사용사업주의 정면 경과 시 직접 고용 의무의 소멸 여부.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의 정년이 경과함으로써 위와 같은 직접 고용 의무는 소멸한다. 왜냐하면 개정 파견법 제6조 2제1항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는 직접 고용 의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이 원칙인데 이때 사용사업주의 단체 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이 개정 파견법에 따라 정년 전에 발생한 직접 고용 의무의 내용을 이루게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 정년 후 근무기간에 대하여 위와 같이 발생한 직접 고용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될 수 없다. 파견 근로자 직접 고용 시 파견 근로자와 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 근로조건 적용. 자치적 근로조건 형성의 원칙.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 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 근로조건 적용 방법.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근로자 파견 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하여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은 개별적인 사안에서 근로의 내용과 같이 사용사업주의 고용 형태나 직군에 따른 임금체계 등 근로조건 체계, 파견법의 입법 목적 공평의 관념,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다른 파견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한 근로조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파견 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본래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가 자치적으로 형성했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법원이 정하는 것이므로 한쪽 당사자가 의도하지 아니하는 근로조건을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파견 근로자에게 적용할 적정한 근로조건을 찾지 못한 경우 근로조건 적용 방법. 그런데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더라도 파견 근로자에게 적용할 적정한 근로조건을 찾을 수 없다면 파견법 제6조 2 제3항 제2호에 따라 기존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임금차별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불법행위 책임. 파견법 제21조 제1항은 파견 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 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에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파견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파견법상 차별금지 규정의 문헌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하면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와 비교 대상 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통상적인 사용사업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를 알 수 있었는데도 파견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파견 근로자가 비교 대상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이는 파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 경우 사용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차별을 받은 파견 근로자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적정한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임금차별에 대한 합리적 이유의 판단 방법 및 불법 파견 근로관계의 적용.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파견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방법,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정도, 불리한 처우가 발생한 이유를 기준으로 파견 근로자의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파견법을 위반한 파견 근로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정년을 경과하여 파견 근로를 한 경우 임금차별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임금차별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법리는 개정 파견법을 위반한 파견근로관계 및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을 경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비교 대상 근로자의 판단 및 고려사항. 같은 종류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년을 경과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 사용사업주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이 경과한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파견법 제21조 제1항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비교 대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하여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가 되어야 한다. 만일 그러한 근로자가 없는 경우 정년이 경과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촉탁직 등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위 기간제 근로자 역시 비교 대상 근로자가 될 수 있다. 같은 종류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년을 경과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 정년을 경과하여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정년을 경과하지 않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비교 대상 근로자로 삼을 수밖에 없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파견 근로자의 정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을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에 고려하여야 한다. 정년 미경과 근로자를 비교 대상 근로자로 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 정년을 경과한 파견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사업주 소속, 정년 미경과 근로자를 비교 대상으로 하여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거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임금, 즉 파견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가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적정한 임금은 사용사업주 소속, 정년 미경과 근로자가 받은 임금이 아니라 사용사업주가 정년을 경과한 근로자를 채용하였더라면 지급하였을 적정한 임금을 의미한다. 이러한 임금은 정년이 경과한 파견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 책임, 동종 사업장의 관행, 파견 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류의 업무 영역에서 사용사업주가 정년 퇴직한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고용한 적이 있다면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과 퇴직 전 지급한 임금의 차이와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사용사업주의 안전 배려 의무. 근로자 파견 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 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에 대한 보호 의무 또는 안전 배려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호 의무 또는 안전 배려 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 의무 또는 안전 배려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약정상 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하여는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